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교가 하나 있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몇 해 전문을 닫은 이 학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탐험 장소가 되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폐교는 이상한 소문들로 한층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사람들은 그 학교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을 내놓고 여러 가지 괴담이 떠돌았다. 그곳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울음소리의 원혼에 관한 것이었다. 몇십 년 전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밤중에 교실에서 목을 맸는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 소녀의 울음소리가 학교 구석구석에서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특히나 체육관 근처에서 그 울음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했다. 몇몇 용감한 학생들이나 호기심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밤에 그곳에 간 적도 있었지만 소문처럼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이사온 고등학생 3명이 그 소문을 듣고 모험 삼아 그 폐교에 가보기로 했다. 민수, 지훈, 그리고 수지는 서로 누가 더 용감한지 내기를 하며 한밤중에 학교로 향했다. 깜깜한 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며 학교에 도착한 그들은 문이 굳게 닫힌 건물을 보고 발길을 돌릴까 했지만 지훈이 마치 자신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힘주어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치 누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이 쉽게 열렸다.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걷기 시작한 그들은 으스스한 복도를 지나 체육관으로 향했다. 체육관 문 앞에 서자 갑자기 찬바람이 그들을 마주하며 불어왔다. 여기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민수가 덜덜거리며 물었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들어가자. 확인해봐야지. 세 친구가 조심스럽게 체육관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그들의 발소리는 유난히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한참을 그렇게 걷던 중 갑자기 수지가 잠깐 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들리지 않아? 그녀는 속삭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았지만 곧 그들은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굉장히 섬뜩하고 구슬픈 소리였다. 이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그들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겁에 질린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러던 찰나 체육관 저편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마치 연기처럼 흐릿한 모습의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들은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도망치기 시작한 그들은 간신히 학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헐떡거리며 숨을 고르던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학교는 여전히 잠잠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학생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는 종종 꿈에서 그 여학생을 보았다고 한다. 꿈속에서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후로도 그 폐교는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의 중심지였고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 밤 그 학교에서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그 여학생의 혼이 편히 쉬기를 바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대학교 기말고사를 끝내고 약간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 마을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펜션은 다소 오래된 2층 건물로 나무로 만들어진 외벽과 지붕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주변에는 커다란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늘어서 있었고 밤이 되면 별빛이 하늘을 밝히고 자연의 소리가 귀를 간지리는 곳이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별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하늘을 가득 메운 은하수가 정말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중 한 친구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비쳐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저건 뭐지? 그 친구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도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캠핑족들이나 다른 여행객들의 불빛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불빛은 움직이지 않고
마치 우리를 쳐다보는 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들 중 하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귀신인가? 하고 말했다. 모두가 웃어 넘겼지만 그 말은 조금씩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했다. 나는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탁탁거리는 소리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심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불길한 느낌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 불빛의 정체를 확인해 보자는 결정을 내렸다. 어젯밤의 경험 때문인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가 불빛이 보였던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몇 년이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오두막의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우리는 주저하다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내부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고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뒤덮인 물건들로 가득했다. 한쪽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곳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았다. 그런데 사진 중 하나의 그림자가 기묘하게 느껴졌다. 마치 사진 속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순간 한 친구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우린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보고 모두 얼어붙고 말았다. 일기장에는 이곳에 머물던 사람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장에는 이제 곧 그들이 날 찾을 것이다. 이 마을을 떠나야만 한다.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더불어 그들이 오고 있다는 낡은 펜으로 여러 번 덧칠한 구절이 페이지 가장자리에 가득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며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았다. 오두막을 서둘러 빠져나와 펜션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중 누구도 그날 밤에 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낡은 오두막에서 무언가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진짜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여름날의 공포를 지나쳐왔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한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에 지영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기이한 이야기를 좋아했으며 소위 말하는 귀신의 집과 같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근처에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폐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오후 늦게쯤 지영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 건물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그들은 건물에 도착했다. 건물은 바람에 휩싸여 으스스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다. 문은 녹슬고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들이 발을 디디는 마룻바닥은 마치 천천히 가라앉기라도 할 것처럼 삐걱거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벽지에서 나는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방 하나하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방은 그냥 텅 빈 방이었다.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창문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지영은 어딘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을 했다. 하지만 분명 바다는 이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상한 기분에 쌓여 그들은 멈춰 서기를 반복했고 어느새 그들은 건물 마지막 층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더욱 큰 방이 있었는데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물쇠를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으나 중앙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넘쳐나던 지영은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마자 그녀는 어떤 여성의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들 또한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그들이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읽으려는 순간 불현듯 방문이 쾅 닫혔다. 그녀의 친구들은 놀라 도망치려 했으나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그때 방 안에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메아리쳤다. 마치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지영은 두려움에 떨며 일기장을 덮었다. 그러자 소리는 멈췄지만 명확한 발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그것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지영은 다급함에 친구들과 함께 문을 밀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건물을 빠져나오던 그녀와 친구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뒤에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발소리만이 그들의 귓가를 맴돌았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발소리는 멈췄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친구들과 함께 그 일기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일기장은 수십 년 전 이 건물에서 살던 한 여성의 것이었고 그녀는 미스터리하게도 실종된 사람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더 많은 조사를 위해 건물에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 후 지영은 절대로 다시는 귀신의 집을 탐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때의 경험이 실제로 귀신과 조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상상에 지나지 않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건물에서의 경험은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머릿속에서 지우기 힘든 악몽이 되어버렸고 그날의 일이 있을 이후로도 그곳에 대한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